자, 앞으로 한 5년 정도를 내다보고 2,0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250만 원을 투자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아마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이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어떻게 좀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들 수 있을까 하고요. 그렇죠. 특히 안정성이라는 말이 참 여러 의미로 쓰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단순히 안전한 주식 이걸 찾는 게 아니라요. 아, 어떤 기업은 단단한 갑옷을 입고 버티고 또 어떤 기업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공격적으로 변신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오늘 저희는 수십 년간 배당금을 지급해온 4개의 기업을 통해서 이 안정성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서로 다른 생존 전략을 한번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보통 안정성 하면 뭔가 정체되어 있거나 좀 지루한 이미지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네, 그렇죠. 사실 진짜 안정성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에서 나오거든요. 오늘 살펴볼 기업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그걸 증명해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업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바로 화이자인데요. 솔직히 저는 이게 조금 의외였어요. 아,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실적이 확 줄면서 주가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랬죠. 이런 상황에서도 이걸 안정적인 배당주라고 볼 수 있는 건가 싶어서요. 네. 바로 그 질문이 핵심을 꿰뚫는 지점입니다. 현재 화이자의 연간 배당 수익률이 약 7%에 달하는데요. 7%요? 네. S&P 500 평균의 2배가 훌쩍 넘는 수준이죠. 이건 역설적으로 시장의 비관론, 그러니까 주가 하락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아, 하지만 중요한 건 회사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하는가, 그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가 낮아진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렇죠. 화이자는 지금 군살 빼기와 새로운 무기 장착, 이걸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군살 빼기와 새로운 무기요? 네. 우선 2027년 말까지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원이 넘는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어요. 와, 9조 원. 네. 팬데믹 시기에 부풀었던 조직을 효율화해서 영업 마진과 현금 흐름을 개선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죠. 내실을 다지는 거군요. 그럼 새로운 무기라는 건 뭔가요? 바로 공격적인 M&A입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아이브랜스나 엘리퀴스 같은 블록버스터 약물들의 특허가 만료되거든요. 아, 이건 예견된 위기네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비하려고 코로나19로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을 미래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항암 전문 바이오테크 기업인 시젠을 인수한 거죠. 시젠 인수요? 네, 이게 차세대 항암 치료 기술로 주목받는 항체 약물 접합체 ADC 분야의 선두주자를 품에 안은 거라 의미가 아주 큽니다. 아, 단순히 몸집을 불리는 게 아니라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을 아예 돈으로 산 거군요. 정확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최근에는 메트세라라는 비만 치료제 개발사에도 투자하면서 이 거대 시장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어요. 물론 M&A라는 게 항상 위험이 따르긴 하겠지만 이건 화이자가 과거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들리네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의 높은 배당을 받으면서 이 공격적인 변신이 성공했을 때의 과실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화이자가 M&A라는 공격적인 수단으로 미래에 대비한다면 존슨앤존슨은 정말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이들은 어떻게 변하지 않음으로써 안정성을 증명하는 건가요? 그야말로 성과로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죠. 존슨앤존슨은 무려 63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인상했습니다. 63년이요? 와. 네, 이건 배당의 왕, 디비덴드 킹이라는 칭호가 붙을 정도의 대기록입니다. 이런 꾸준함의 비결은 재무제표에 그대로 드러나죠. 재무제표요? 네, 신용평가사들이 부여하는 최고 등급인 트리플 A 신용 등급을 받은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고요. 트리플 A 등급이라면 그거 미국 정부보다도 신용도가 높다는 의미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만큼 빚 갚을 능력이 확실하다는 뜻이죠. 실제로 매년 벌어들이는 잉여 현금 흐름이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조 원이 넘습니다. 와. 더 중요한 건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인데 배당 성향이 약 50% 수준입니다. 배당 성향 50%? 아, 그럼 벌어들인 순이익의 딱 절반만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주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 남겨둔다는 거네요. 그렇죠. 항상 여윳돈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마치 월급의 절반은 무조건 저축하는 사람 같다고 할까요?
네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도 끄떡 없고 좋은 투자 기회가 나타나면 바로 잡을 수 있는 체력을 갖춘 거죠. 하지만 존슨앤존슨도 완벽하진 않잖아요. 특히 그 헐석 베이비 파우더 제품 관련 소송 문제가 몇 년째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건 얼마나 큰 리스크인가요? 아주 현실적인 우려입니다. 그 튼튼하다는 재무 구조를 흔들 정도는 아닌가요? 실제로 소송 규모가 수십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50%의 배당 성향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아, 회사는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십억 달러의 충당금을 쌓아두었고요. 앞으로도 매년 발생하는 막대한 현금 흐름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계산해 넣은 관리 대상인 셈이군요. 맞습니다. 화이자가 미래의 전략적 리스크를 감수한다면 존슨앤존슨은 현재의 법적 리스크를 튼튼한 현금 흐름으로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죠. 헬스케어 분야 두 거인의 서로 다른 안정성 전략, 아주 흥미롭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일상과 좀 더 가까운 곳으로 넘어가 보죠. 네. 주택 계량 소매업체, 홈디포입니다. 사실 요즘처럼 금리가 높고 주택 거래가 뜸한 시기에 왜 홈디포를 주목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시장이 어려울 때 진짜 강자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홈디포 역시 16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인상해온 저력이 있는 회사거든요. 아, 현재 주택 시장이 어렵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홈디포의 영업 마진율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불황에도 돈 버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증거죠. 그 비결이 뭔가요? 단순히 집 꾸미는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서 그런 건 아닐 텐데요. 핵심은 고객 구성에 있습니다. 홈디포의 고객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거든요. 두 부류요? 네, 저처럼 주말에 전등 갈고 페인트 칠하는 일반 소비자, DIY족이 있고요. 또 아예 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직업으로 삼는 전문가, 즉 프로 고객들이 있죠. 아, 전문가 고객들. 네, 이 전문가 고객들이 홈디포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들은 경기와 무관하게 꾸준히 자재를 구매합니다. 최근에 홈디포가 GMS라는 전문 건축자재 유통업체를 인수한 것도 바로 이 전문가 시장 지배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현재의 방어력은 충분해 보이네요. 하지만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결국 주택 시장이 살아나야 가능한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건 연준의 금리 결정에 달린 문제라 회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변수처럼 보이는데요. 네,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시야를 좀 더 넓혀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기회가 보입니다. 어떤 기회죠? 첫째, 미국의 주택 상당수가 지은 지 40년이 넘어가는 노후주택이라 지속적인 수리 수요가 존재하고요. 둘째, 밀레니얼 세대가 본격적으로 주택 구매 시장에 진입하면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고 있거든요. 아, 언젠가 금리가 인하되고 주택 시장이 활기를 되찾는 사이클이 오면 시장 지배자인 홈디포가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안정적인 배당을 받으면서 미래의 시장 회복이라는 업사이드를 함께 기다리는 전략이 가능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마지막 기업으로 넘어가 보죠. 제품을 만들거나 파는 회사가 아니라 제품이 팔리는 공간을 소유한 회사, 리얼티 인컴입니다. 네. 이 회사는 월배당으로 정말 유명한데 무려 665개월 연속으로 월배당금을 지급했다는 기록을 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거의 건물주 끝판왕 같은데요? 하하, 건물주 끝판왕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합니다. 리얼티 인컴은 리츠, 즉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인데요. 네. 이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트리플 넷 리스입니다. 트리플 넷 리스요. 그게 뭔가요? 우리가 자동차를 리스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우리가 매달 리스료를 내지만 기름값, 보험료, 세금, 수리비 같은 건 전부 운전자가 직접 부담하잖아요. 아, 그렇죠. 트리플 넷 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뿐만 아니라 부동산세, 보험료, 유지보수비까지 모두 부담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덕분에 리얼티 인컴은 비용 걱정 없이 거의 순수익에 가까운 안정적인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잠시만요. 그럼 리얼티 인컴은 말 그대로 그냥 앉아서 월세만 받으면 되는 거네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계약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세입자의 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얼티 인컴의 주요 세입자들을 보면 월그린 같은 약국,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 달러제너럴 같은 할인점, 아하. 또 페덱스 같은 물류시설, 이런 곳들입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아하, 경기가 좋든 나쁘든 사람들이 꼭 이용해야 하는 그런 필수적인 업종들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임대 수입의 90% 이상이 이런 경기 방어적인 업종에서 나옵니다. 온라인 쇼핑이 아무리 발달해도 약을 사러 가거나 식료품을 사러 가는 수요는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렇네요. 게다가 리스크 분산도 철저해서 가장 큰 단일 세입자가 전체 임대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를 넘지 않습니다. 한두 곳이 망하더라도 전체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한 거죠. 와, 이 모든 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50년 넘게 끊이지 않는 월배당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금리가 높은 환경은 부동산 회사에겐 치명적이지 않나요? 새로 부동산을 매입할 때 대출 이자 부담이 클 텐데요? 정확합니다. 높은 금리는 리얼티 인컴의 성장 속도를 둔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성장 속도요? 네, 새로운 부동산을 비싸게 사기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안정성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이미 보유한 수천 개의 부동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은 대부분 장기 계약으로 묶여 있어서 금리 변동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이죠. 아, 오히려 시장이 어려울 때 자금력이 부족한 경쟁자들의 매물을 싼 값에 인수할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보죠. 네 기업 모두 오랜 배당의 역사를 가졌다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안정성을 만들어가는 방식은 정말 저마다 달랐네요. 맞습니다. 화이자는 M&A를 통한 공격적인 변신으로, 존슨앤존슨은 막강한 현금 흐름이라는 갑옷으로, 그리고 홈기포는 시장 회복을 기다리는 인내심으로, 리얼티 인컴은 아예 흔들림 없는 비즈니스 모델로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결국 이 네 가지 선택지는 서로 다른 종류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셈이죠. 미래 성장에 베팅하는 턴어라운드형 안정성. 화이자 같은. 네. 그리고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요새형 안정성. 존슨앤존슨이죠. 네. 또 경기순환의 파도를 탈 준비를 하는 잠재력형 안정성과 홈디포네요. 마지막으로 매달 꾸준한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기계형 안정성, 리얼티 인컴까지.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상할 때 내가 어떤 종류의 안정성을 원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이라고 봅니다. 수십 년간 투자자들에게 보상을 해온 기업들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급변하는 기술과 혁신의 시대에 한 기업이 앞으로 또 다른 60년 동안 지금과 같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거인들이 내일의 거인으로 계속 남으리라 믿는 것에는 과연 어떤 숨겨진 기회와 위험이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